안녕하십니까. 한방이답이다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많이들 관절염을 앓고 계신데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좀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골관절염이라고 부르는 퇴행성 관절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 그대로 류마티스 반응이 관절에 생겨서 생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관절에는 이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있는데요. 활막에 염증 반응들이 생겨서 관절을 아프게 하고 변형을 만들고 그리고 기능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질환들을 말하고요. 활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관절이 있기 때문에 다발성으로 특정한 어떤 한 군데의 관절뿐만 아니고 손가락이라든지 무릎, 발목, 팔꿈치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절을 한꺼번에 침범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우리 전 인구의 약 1% 정도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인데요. 특히 30세 전후의 여성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노인분들한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30대 전후의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해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까지 쭉 이완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에서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한테는 생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몸에서는 그것을 병균이 마치 침입한 것처럼 인식을 해서 내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특별한 어떤 스트레스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확률들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때문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큰 스트레스 사건이나 아니면 감염과 같은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촉발이 돼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현미경적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염증 반응이 많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굉장히 그 관절에 증가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염증 반응들이 오랫동안 관절에 머물게 되면 뼈를 망가뜨리게 되는데 뼈 안쪽을 마치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그 침식시키는 골밀환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견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그 썼을 때 관절만 아픈 것이 특징인데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전신의 증상을 먼저 앓고 난 다음에 관절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한 수개월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기 전에 수개월 동안 먼저 쇠약감이라든지 식욕이 부진하다든지 하는 전신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내가 관절을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마치 안 움직여지고 뻣뻣한 느낌을 약 1시간 정도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알아서 풀리는 조조강직이라는 현상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요 수개월 동안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관절 증상이 생기는데요. 관절은 특히 손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손에 있어서는 특히나 손바닥 쪽,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가락이 이어지는 관절 쪽으로 먼저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쪽, 그리고 손가락 끝 쪽,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관절 쪽으로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 많이 써서 생기는 골관절염은 반대로 손끄트머리부터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방향성이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무릎이나 팔꿈치, 팔목, 발목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절들을 침범하지만 대부분 척추는 침범하지 않는다는 또 특징도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질환은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는 것이고요. 내부 장기들을 공격하게 되면 장기의 부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류마티스 반응들이 더 심해져서 장기 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심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 폐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신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눈에 있는 공막이라든지 피부에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심장이나 폐를 침범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꼭 치료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해서 우리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새 이제 발전되어 있는 뭐 엑스레이 영상학적인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가지고서도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염증 물질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안쪽에 뼈에 골밀환이라고 하는 쥐파먹은 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뼈에 침식이 일어나는 골밀환과 그리고 관절의 종창, 그리고 지금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심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면 아,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혈액 검사를 하셨을 때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그 팩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를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더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우리 증상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염증 수치도 있습니다. ESR이나 CRP라고 하는 수치인데요. 그러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아, 일반적인 골관절염이 아니고 이거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구나라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은 진통소염제를 사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증상의 발전을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특히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간 손상이라든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신의 대사를 흐트러뜨리고 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저용량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특화되어 있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약 70%의 환자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약제도 간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잠복결핵이 폐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이러한 약들을 너무 오랫동안 쓰거나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결핵이 다시 활성화되는 일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약제들을 조금 적게 쓸 수 있게 보완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한방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 당연히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이용을 합니다. 한약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면역 체계가 흔들려서 발생하는 증상들이다 보니까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침치료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치료 중에서도 우리 약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치료 효과 플러스 약액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약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침치료의 그 방법 중에 하나죠. 약침 중에서도 유향, 몰약, 그리고 도인, 홍화와 같은 염증 반응들, 그러니까 관절의 염증 반응들을 줄여주는 성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국소의 관절에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침치료의 효과뿐만 아니고 염증 반응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봉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봉침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구성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민, 아돌라핀,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한 항염증 그리고 강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도 줄여줄 뿐만 아니고 통증 자체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봉침에는 또 PLA2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PLA2라고 하는 것은 면역 물질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체계가 흔들려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봉침을 사용하시면 그것을 끌어올려주는 방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고 예방시켜주는 효과까지도 함께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침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약침과 봉침에 대한 연구이고 이것은 이제 침치료, 일반적인 침치료만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침치료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인가를 설명한 연구입니다. 약 43편의 그 임상 연구를 모아가지고 침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 피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염증 수치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침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퇴화되고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산화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침치료를 시행을 하시게 되면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면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면역 물질 자체도 우리 혈청을 뽑아가지고 레벨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침치료를 시행을 하면 그 면역 물질을 정상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뇌척수액을 뽑아서 침치료 이후에 전후에 비교를 해보았더니 엔돌핀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뿐만 아니고
중추에서, 그러니까 내 뇌랑 신경에서 느껴지는 통증 자체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의 마지막에는 침 치료는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번 진단을 받게 되시면 내가 사용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관절이 많이 망가지고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굉장히 노심초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방 치료로 병행을 하시게 되면 그 약물들의 양약의 부작용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양약을 적게 유지하면서도 증상을 좋게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를 권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